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 독립을 외치다 송영대입니다. 조선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사상과 이념에 따라 대립하고 분열해 왔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분도 그들 중 한 분인데요. 임시정부 부주석을 역임하며 독립운동 단체의 대동단계를 위해 노력하고 해방 후에도 좌우 합작과 민족 통일을 위해 힘쓴 우사 김규식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1881년 부산 동래에서 태어났는데요. 4살 되던 1884년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동래부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던 아버지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상소문을 올렸다 유배형에 처해진 것이죠. 그리고 2년 후에는 어머니마저 병으로 사망하면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서울의 큰아버지 집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큰아버지 역시 형편이 어려워 그를 선교사 언더우드가 설립한 고아학교에 맡겼는데요. 아버지가 석방되자 함께 홍천으로 내려갔지만 조부모와 아버지, 큰형이 잇따라 숨지면서 13살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천의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선생은 비참한 현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점에서 영업 점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1894년 3월에는 한성 관립영어학교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한 것이죠. 그리고 독립협회에 가입해 독립신문사에서 영어 사무원 겸 취재기자로 잠시 근무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서재필 선생이 유능한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유학해 선진학문을 공부할 것을 권유하자 1897년에 언더우드의 후원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에서는 로아노크 대학에 입학해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존재와 한글의 우수성을 알렸고 특히 영어, 프랑스, 독일어, 라틴어 등 어학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는 그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이후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지만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던 그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귀국을 결심합니다. 선생은 귀국하자마자 언더우드 목사의 비서 역할을 하는 한편 YMCA 학생부 간사와 경신학교 학감 등의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는 상동 청년의 애국지사들과 교류하며 민족의 나갈 길을 의논하고 1906년 대한자강회 회원이 되어 강연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했고 YMCA와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교 등에서 교사와 영어 강사, 교수를 역임하며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1911년 9월 조선 총독부가 독립운동가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거 구속하고 투옥하는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선생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1913년 11월 중국 상해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규식과 함께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한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1914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군사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동지들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로 건너갔는데요. 하지만 재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아서 상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1918년 선생이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윌슨 대통령의 특사인 찰스 크레인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찰스 크레인을 면담한 여운형이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고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할 한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로 김규식 선생을 임명한 것이죠. 1919년 3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여 한국 통신부를 개설한 대표단은 임시정부를 대표해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한국 문제는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약 4개월간의 외교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의 초대 위원장과 항무총장을 맡아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에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1921년 1월) 김규식 선생은 상해에 다시 돌아와서 임시정부에 합류하는데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이동휘 국무총리 간의 독립운동 방향을 둘러싼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자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남아학원을 설립해 교육에 전념하게 되죠. 그러던 1922년 소련이 제3세계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며 모스크바에서 극동인민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에 대한 외교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선생은 여운형 등과 함께 회의에 참석해서 레닌을 만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립운동 세력들 간에는 임시정부의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23년 1월부터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대회에서 임시정부를 개혁하자는 개조파와 백지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창조파로 나뉘어 격돌한 것이죠. 국민대표대회가 결렬되자 창조파들은 연해주로 건너가서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지만 소련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조파에 속했던 선생도 그 때문에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상해의 복단대학과 동방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고 1927년에는 천진의 북양대학의 교수를 맡는 등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하지만 학자로서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0년대에 일본이 대륙 침략에 나서면서 정세가 엄중하게 바뀌자 다시 독립운동의 일선에 복귀한 건데요. 당시 그의 역할은 뿔뿔이 흩어진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 11월에 상해에서 독립운동 단체들을 모아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결성하고 1935년에는 이를 더 발전시켜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여 주석에 취임합니다. 민족혁명당에는 대한독립당, 의열단,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등 5개의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위한 운동이 전개됐는데요. 그 결과 1942년에 선생이 민족혁명당을 대표하여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선임됐고요. 1944년 4월에는 한국독립당을 대표하는 김구와 민족혁명당을 대표하는 그가 각각 주석과 부주석에 선임되어 임시정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1945년 11월 23일) 김규식 선생은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함께 해방된 조국에 귀국했는데요. 그런데 그해 12월
전국에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김구와 함께 반탁 운동에 참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신탁 통치에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이 급선무라고 여기고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죠. 더 나아가 미 군정의 지원을 받아 여운형과 함께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1946년 10월 좌우 합작 원칙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정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미 군정의 입법기관이었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장에 선임되어 좌우 합작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좌우 합작을 위한 그의 노력은 곧바로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협력에서 대립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만 것이죠. 이후 남북한에 각기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선생은 위기를 느끼고 김구와 함께 남북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1948년 4월 21일에 민족자주연맹 대표단과 함께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협상에 참여했지만 민족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서울로 돌아온 그는 책임을 지고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지도 참가하지도 않겠다는 성명을 내고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러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 북한군에 의해 납치되어 평안북도 만포진까지 끌려간 건데요. 결국 김규식 선생은 그해 12월 10일 만포진 부근 벼로동에서 70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독립은 전 민족의 합심과 준비 여하에 달렸나니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독립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파멸이 있을 따름이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바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우사 김규식 선생의 독립운동과 정치적 역정은 오로지 민족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가 이루고자 했던 통일국가 건설의 꿈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겠습니다.